네, 우선 업자놈들이나 완전히 초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몇 번 봤는데 별다른 느낌이 없으면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꾸준하게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은 낼 수 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저는 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요. 탄력을 죽일 수 없는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시장이 탄력이 있는데 그 탄력을 죽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거래량이 굉장히 작거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주식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했다고 치면은 나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보고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 건데, 이 힘 자체를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한 번에 죽여버리거나 또는 어느 정도 내려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 가도록 계속 여기서 유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그런 시장은 이제 시장의 탄력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나스닥에서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 있다 해도 그에 준하거나 큰 세력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절대로 단일 세력 하나가 이 모든 거를 방향을 바꿔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탄력이 존재하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내가 스캘핑을 하더라도 그 구간 안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휘어 들어가서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내가 잡았다고 치면은 시장이 잠깐 빠졌다가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총액이 큰데 변동성도 꽤 있는 그런 주식이라던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서 위아래 폭이 꽤 큰 이런 선물 투자를 하는 것이 단타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시장 탄력성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세력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세력은 단타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존재인데, 그게 왜냐면 시장 탄력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시장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위아래 변동폭이 있으면서 올라가죠. 근데 이 폭들을 가운데를 쭉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이 변동폭의 위아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이 변동폭을 개미라고 표현하는 개인들이 뭉쳐가지고 올릴 수도 있지만, 개인이 아무리 많이 뭉쳐봤자 그거보다 더 거대한 집단 하나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어느 한 세력 하나가 이 시장 전체를 잡고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세력은 오히려 위아래 변동폭을 늘려주는, 이 위아래 변동폭을 늘려줘서 결국에는 이 단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단타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이 단위 자체의 이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게 세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아래 변동폭을 넓혀서 매수를 보든 매도를 보든 개인이 단타에서 먹을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게 세력이다. 근데 반대로 세력 하나가 이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파이가 작거나, 뭐 소위 국장의 작전주나 테마주 같은 느낌의 그런 파이가 작은데 쥐고 흔들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공간은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람 개인 하나하나가 아무리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해도 장 분위기 봐서 진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타점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왔었으니까 이 탄력을 이용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건데,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 내려온 탄력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겠다 해서 여기서 매수를 다시 잡는 건데,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세력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만큼에 내려왔으면은 이만큼을 올라갈 수 있는 이 탄력을, 이 정도의 폭의 탄력을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꺾어 내려갈 수가 있더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를 봤으면은 여기가 변동폭이 있으니까 이만큼 내려왔으면 이만큼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탄력성을 기대하고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겠죠. 근데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면은 요 정도 탄력도 안 주고 바로 여기서 꺾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 본 그림처럼 시장에 있어서 세력은 탄력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를 해서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폭들을 넓혀줄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다. 그럼 그런 세력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위아래 변동폭이 생기면서 시장의 탄력성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탄력을 이용해서 일정 수익을 내려면은 상승하고 하락한 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시금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탄력성이 있는데,
탄력을 죽여버릴 수 없는 그런 지점을 공략할 수 없는 곳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면 세력도 매수하고 개인도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면은 이만큼 내려왔을 거를 세력이 같이 파니까 이만큼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매도량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는 개인들이 사면 이만큼 올라올 거를 세력이 사면 이만큼을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 시장 탄력성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작거나 파이가 작은 시장은 여기서 세력이 다시 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다시 받던 그런 개인들은 이만큼의 손실을 또 보고 나서 이게 몇 달, 몇 년을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겠죠. 개인들이 팔면 그때부터 다시 세력은 매집을 시작하고, 이제 주가가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올라타면은 조금 더 가속이 붙겠죠. 그러다가 세력은 매집만 여기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개미들이 올려주고, 이 개미들이 올린 거를 다시 이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세력이 물량을 정리를 하겠죠. 여기 있던 개인들은 또 당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개인들이 사고 세력도 같이 사고 개인도 팔고 세력도 같이 팔고, 다시 개인이 샀는데 세력이 다시 파는 게 아니라 세력도 같이 사고, 이런 것이 바로 탄력을 죽일 수 없는 시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타로 대응해야 되는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없는 채권 쪽을 보게 되면은, 비교적 최근에 상승하긴 했지만 채권 쪽은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새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한 번씩 급등했더라도 질질 새다가 어느 집단이 들어오면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고, 그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팔고, 그 이후에 질질 새다가 또 어느 집단이 들어오니까 가파르게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거래량이 없거나 시가총액이 작거나 파이가 작은 그런 주식이나 거래소는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한국장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더 단일 세력이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나스닥을 보면은 내려갔다가 여기서 단일 세력이 시장의 탄력을 죽여버릴 수 없으니까 죽일 수 없는 타이밍에 지금까지의 방향대로 시장 탄력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는 이런 채권처럼 그동안 장기적인 흐름은 이제 하방을 보고 있었는데 상승하려던 힘에서 이제 저항 부분에 와서 매도를 보는 개인들이 있는데, 시장 탄력성을 죽이기 쉬우니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개인들이 들어가도 탄력성을 죽일 수 없는 시장은 이만큼 올랐다 다시금 떨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시장 탄력성을 단일 세력이 죽일 수 있거나 이제 집단 세력이 죽일 수 있다면 여기서 물린 개인들을 끝도 없이 죽여버려서 결국엔 손절치거나 원금을 다 날려버리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단타를 한다고 했을 때 MACD랑 비슷하게 생긴 이 지표가 우리 회원분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줘서 제가 개발한 지표인데, 이 지표는 MACD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MACD가 매매에 이용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만든 차트라 보시면 되고, MACD를 잘 이용을 못하는 분들은 영선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틀린 방법이에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위로 가는 방향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탄력이 생겨가지고 올라가려는 이 탄력을 단일 세력이 죽일 수 없을 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하락 파동이 내려오다가 충분히 위아래로 두꺼워진 상태에서 이게 뚱뚱해진 다음에 이게 얇아지는 상황에서 타겟을 잡고 들어가야지만 이제 세력이 시장의 탄력을 죽일 수 없을 때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고 영선을 돌파할 때만 들어간다, 그러면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결국엔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당하는 것이 10번 중 7, 8번이 넘어가요. 그래서 MACD를 쓰더라도 영선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충분히 두꺼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위아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자, 윗부분은 아주 작은 매수세가 있을 때도 충분히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그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하락 파동이 한번 나온 다음에 끝나서 여기서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 반면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하락 파동이 끝나고 작은 상승 파동이 생성될 때도 명확하게 잡아주고 있죠. 자, 큰 파동은 당연히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MACD, 일반 MACD를 보시면은 여기서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는 거의 나오지도 않았죠. 그럼 여기서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타점을 잡고 진입해서 이만큼은 먹었다 치더라도, 자 다시 보면은, 자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타점을 잡고 진입할 근거가 되죠. 근데 여기는 내려왔는데 이게 이만큼 내려왔다가 더 빠질지 아니면 탄력성을 갖고 올라올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MACD의 한계고, 이 MACD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이 MACD의 완벽하게 파동이 구분이 안 된다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우리 회원분과 제가 함께 개발한 지표고, 자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반대로 뭐냐면, 이런 부분에는 이 내려가는 경사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여기서 찔끔 올라오더라도 다시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MACD 지표만 봐서는 절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지표에서는 이제 내려온 각도와 이제 다시금 이게 줄어드는 각도가 거의 비등하거나 더 올라가 있죠. 그럼 이때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이 탄력성을 단일 세력이 마구잡이로 죽일 수 없는 시장이라면 이때 수익은 분명히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다 먹어서 이만큼을 다 먹진 못하지만 이렇게 한 파동 정도는 야무지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생긴 MACD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매매를 이 지표를 보면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올라가서 찔끔 튀어나오다 다시 떨어지죠. 근데 이 찔끔 떨어진 상황에서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형태지, 이게 이것처럼 명확하게 산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형상을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절대 여기선 불가능하던 것이 이 지표에서는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MACD는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주는 지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 이 지표처럼 사용을 할 수 없는지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 변동폭이 크더라도, 이 변동폭이 크더라도 단일 세력이 이 전체 시장을 탄력성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면은 단일 세력이 쥐락펴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단일 세력이 여기서 올라가려다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달, 몇 년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을 보고 이제 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역할도 되고, 세력 자체가 이제 위아래 변동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끊어 먹더라도 이 폭이 작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지고, 이 넓이를 만들어주는 게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강의를 하는 뭐 단테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강의는 해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차트 자체도 어디 대학생이 과제로 발표할 만한 그런 차트들을 일반 시중 유튜버들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제로 제출해도 떨어질 만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구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변동폭을 만들어주는 게 세력인데, 이 세력으로 인해서 시장에 바보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시장은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폭이 크죠. 이 변동폭이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세력을 제외하고, 또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보 같은 개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개인들이. 여기에 이제 바보 같은 개인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변동폭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원리를 알려드리면, 이만큼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개인들이 이만큼 내려오겠다 예상을 많이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보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들어가겠죠, 개인들이. 근데 이 탄력성 자체는 그냥 탄력일 뿐이에요, 탄력.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일반적인 탄력일 뿐이고, 이 탄력의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거는 이렇게 수많은 개인들이라는 건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방향 자체는 윗방향이라는 거야. 방향 자체는 윗방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탄력성에서 여기서 수익을 끊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다가 이만하면 여기서 탄력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발빠른 개인들하고 이제 세력들이 여기서 매수를 진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변동폭을 크게 해준 여기에 일조한 이런 개인들이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는 이 순간까지도 매도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평단이 한 이만큼까지 떨어졌겠죠. 근데 주가는 여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바보같이 물려있던 개인들이 더 점점 올라갈수록 여기서 손절을 하겠죠. 그럼 그 손절을 하는 힘으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또 이만큼의 또 커다란 변동폭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심한 이 시장의 이제 맹점은 뭐냐면, 위로 가다가 다시 아래로 가고 다시 방향을 꺾어서 위로 가는 이런 탄력성이 있죠.
이 탄력성을 잡아낼 수 있는 지표가 없으면은 나 또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바보가 될 확률이 99% 이상이라는 거예요. 99% 이상. 90%도 아니고 99% 이상이 여기서 잃는 이유가, 바보들은 이제 지나온 차트에서 이만큼의 변동폭이 이렇게 크니까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고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겠다, 이렇게 크게 먹겠다, 이렇게 환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99%가 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전부 다 잃는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트가 굉장히 깨져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채권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가 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MACD와 제가 개발한 지표의 차이는 시장 탄력을 잡아내는 데에 이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가 깨졌어도 이제 시장의 탄력성을 볼 수 있는 이 지표는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구분되게 나오죠. 아랫부분과는 확실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탄력성이 명확하게 보이는 이 지표가 이번에 업데이트된 지표 중에 하나이고, 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업데이트가 필요한 차트가 완벽한 차트냐, 한번 완벽하게 만들어 놨으면 업데이트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바보 같은 생각인 게 뭐냐면, 고수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분들도 시중에 차트를 구입해서 이용하다 보면은 찔끔찔끔 벌다가 한 번에 다 후드려 쳐맞는 그런 차트들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고리즘 자체를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어떤 차트를 갖다 놔도 완전히 바보 같은 차트가 아니면은 누구나 다 벌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상승할 때 벌었다가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전반적인 눌림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시장이 꺾여버리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차트는 지금 이렇게 증시가 위로 올라갈 때 아무리 벌어봤자 소용이 없는 차트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증시가 올라갈 때 완벽하게 이제 꺾이고 변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일반 시중의 차트에는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이 단 1%도 적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국내 최고다, 그걸 넘어서 세계적인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고수의 잠재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차트를 구매하고 나서 그 차트로 인해서 크게 수익을 내고 잠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차트는 국내에는 없는 좋은 차트라는 것이죠. 고수의 잠재성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차트를 구매하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차트 자체가, 제가 다 뒤져봤는데 진짜 단 1%도 만족할 수 있는 차트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 버핏 차트가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진솔한 분의 전화 인터뷰도 함으로써 증명을 했죠. 영상들 다 나와 있고, 뭐 골든 서퍼나 그런 데에서 이제 뭐 얼굴 까고 인터뷰하는 것들은 관상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그 인터뷰하는 놈 자체가 얼굴에 돈 되면 다 하려고 그러는 그런 욕심 많은 연기자 놈인 게 딱 얼굴에 쓰여 있고, 표정하고 어투를 잘 보세요. 거기서 아무리 치밀하게 공부했고 맨날 뭐 시황 알려주셔서 그런 것들 다 노트에 빽빽히 적어놨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의 말투랑 표정을 잘 한번 보시고 관상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잘 한번 보세요. 그 차트로 만약에 수익 낼 수 있었으면은 그냥 그 사람은 골든 서퍼나 단타 같은 그런 차트를 안 구입했어도 단타의 신이 이미 돼버렸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런 차트를 구입을 했는데도 그 차트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스스로 자체가 단타의 신이다. 그 정도로 차트가, 형편없는 차트들이 국내에는 전부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업데이트가 왜 필요한가? 초보들도 수익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낼 수 있도록 하는 차트를 개발하기까지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만 그게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수나 고수의 잠재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차트면은 그 차트는 이미 국내에 없는 최고의 차트다. 예, 그게 인터뷰도 나와 있고 확실한 증거로 나와 있는 게 버핏 차트고, 이 최고의 차트를 넘어서 초보들도 수익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낼 수 있도록 하면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차트가 되는 것이다. 이해 가시죠? 최소한으로 잃거나 거의 안 잃으면서 완벽한 차트를 이용해서, 이 차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초보들조차도 이렇게 수익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자체가, 초보분들 그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완벽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수 자체가 이제 구매를 해도 이 차트가 만약에 수익이 꾸준히 나올 수 있으면 최고의 차트인데, 아직은 초보들 자체까지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든 차트가 있다면 그 차트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차트라고 했죠.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그런 떨어지는 99%의 업자들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고수의 잠재성을 가진 트레이더가 전업을 하든 투잡으로 매매를 하든 이 차트를 구입해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이 차트를 만든 차트 버핏이 초보들까지 수익성이 꾸준히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업데이트를 끊임없이 해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고수분들이나 고수의 잠재성을 가진 분들은 계속 차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건 틀렸죠. 왜냐면 초보들도 수익성이 계속 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있다면 오히려 고수들이 봤을 때 힘을 덜 들이고 들어갈 타이밍만 집중하고 나올 수 있게끔 시간을 더 줄이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시켜드린다는 것입니다. 지표 하나를 만들어도 끊임없이 백테스팅해서 되는 지표만 업데이트 시켜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블럭 차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됐고 안정화까지 거쳐서 480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고요. 한번 결제하고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적용해드리고 블럭 차트에 관한 업데이트는 계속 평생 제공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블럭 차트가 아니라 새로운 차트가 나온다,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평생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는 패키지가 780만 원에 책정을 했으니까 판매자의 유명세랑 말빨 그리고 썸네일 디자인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오로지 강의와 차트의 질 차이를 확인하시고 구매 결심하시길 바라고, 무리해서 사지 마세요. 심리적으로 시드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구매할 여력이 되시는 분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